And he had a good enough team out there today. And we just spoke about it. He never played badly. You know, in the first half, I mean, Haaland should have scored 3 goals. You know, Vicario made some decent saves. Losing 4-0 to Spurs at the Etihad Stadium, the worst in the league ever for Pep Guardiola. It has been a difficult period, Tim, and as a manager, what can he do? Well, he's never experienced it. I mean, welcome to the real world, Pep. This is what happens at football management. Sometimes you get beat 4 or 5 on the spin, and you just have to try and find the next win. And that's exactly what he'd be doing. He won't be panicking. This man's a genius. He's been a genius for years and years. You know, he's never been used to this. He needs to get on the horse, get back on it, and find a win from somewhere and get some confidence. But he needs some players back. We keep talking about the players who are not there, and he hates to do that. He likes to embroider the players who he's got and try and encourage them. 샤오드 전 감독은 홀란이 전반전에만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토트넘보다 맨시티가 더 많은 횟수의 찬스 메이킹에 성공했고 표적은 주로 홀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축구에서 피니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진 경기였고 2번의 찬스에서 2골로 상대 라인을 더욱 끌어올린 토트넘의 대승은 결국 맨시티의 찬스 미스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손흥민이란 선수와 XG값이 그동안 왜 그토록 자주 연결되었는지 기대값 대비 득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XG값을 토대로 한 골 결정력에서 세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2위는 케인, 3위는 메시였습니다. 이후 스포팅 라이프에서 집계한 자료에서도 1위는 손흥민, 2위는 홀란, 3위가 메시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뿐 아니라 시즌 통계, 리그 통계에서도 손흥민은 오래도록 해당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말하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라는 표현의 바탕이 되었고 리그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당연히 빅찬스 미스의 비율도 낮습니다. 지난 시즌 20라운드까지의 결과에서 홀란이 빅찬스 미스 17회를 기록하는 사이에 손흥민은 3개의 미스를 기록했고 득점 차이는 2개였습니다. 즉 홀란이 17개의 미스 중 절반을 득점했다면 그는 20라운드 20골이란 초월적인 수치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통계만으로 손흥민이 홀란보다 압도적인 스트라이커라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홀란은 손흥민에겐 찬스가 아닌 상황, 공중볼로도 득점하는 선수이고 온몸이 흉기인 다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시티와 토트넘의 전반전에서 홀란이 맞았던 일부 찬스, 역습에서 스루 패스를 받아 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는 찬스 그 장면에서 볼스유자가 홀란이 아니라 손흥민이었다면 득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손흥민은 20라운드까지 빅찬스 미스가 3개에 불과했던 선수이기에 사실 시즌 중 그런 찬스에서 못 넣는 걸 보기가 더 힘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가장 거대했던 빅찬스 미스가 하필은 맨시티전이었기에 공교롭고 손흥민이 볼을 잡자마자 자빠져버린 펩 과르디올라의 반응은 1년 중 몇 번 보기 힘든 손흥민의 미스가 하필 그날 터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You wanker, son! Nah, honestly, son is... you joking me, man? Son! Nah. He done that deliberate. That's deliberate. Son done that deliberately. 1-on-1! Fuck him, he's been fucking about all game. Look at that! Against us, he bends it in from 30 yards. It's a fucking one-on-one, He just hit it straight at him. Fuck yourself. Here we go! Son's one-on-one! Son's one-on-one! He's missed it, you fraudulent clown! You missed on purpose, you're a cheat! I can't do it. Just cost us the league title. He missed on purpose. He's missed on purpose. I can't believe what I'm watching. Son has just cost us the league title. 결국 홀란의 찬스와 손흥민의 찬스는 결이 다릅니다. 손흥민이 절대 못 넣는 상황에서 홀란은 넣을 수 있고 반대로 홀란이 범했던 17개의 미스 상황에 손흥민이었다면 통계상으로 10개 이상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최근 3년간 그들의 득점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진 부분입니다. 누가 더 많이 넣었냐는 주제 이전에 누가 더 많은 찬스를 획득했냐의 주제입니다. 찬스 메이킹 파이널 패스와 연관된 주제이고 로드리와 데브라이너가 함께 뛰는 맨시티는 해당 분야에서 리그 최강을 넘어 역대 최강 중 하나입니다. 단지 홀란의 득점 숫자를 넘어 맨시티 성적의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가장 강했던 시절의 특징은 에릭센, 알리, 토비, 무사 덴벨레 등 라인을 부수는 라스트 패스를 전후방에서 미친듯이 뿌려대는 선수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패스가 존재했고 라인 브레이킹과 피니시에 특화된 손흥민이나 박스 안에서 홀란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흉기인 케인 입장에선 즐거운 환경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언제나 볼란치였고 른돈 벨레에게 구단 역대 최고액을 지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등 중미 영입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토트넘이 영입한 10번은 메디슨 한 명이고 그는 레스터 시절부터 패스가 아니라 득점과 활동량이 더 주목받던 유형의 공미입니다. 결국 에릭센, 무사덴벨레, 알리의 대체자는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고 축구 스타일은 상당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라이트 윙어로 부진했던 클루셉스키를 공미로 전환하여 반전을 맞았고 그는 팀 내 찬스 메이킹 1위에 오르긴 했지만 전통적인 공미들과 달리 6탄점과 움직임으로 활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컷백과 크로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토트넘에 혼란이 있었다면 16개의 빅찬스 미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득점 숫자도 줄어들었겠지만 반대로 토트넘이 그동안 보지 못한 유형의 득점들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결국 축구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인 최대 흔적은 시너지입니다. 누가 잘하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가 조합되어 있냐이고 손흥민이 XG값 대비 득점의 제왕이 되어버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제공된 찬스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축구라는 종목은 상당히 공평합니다. 역사상 최고라는 메시마저 신장은 없었고 로벤에겐 오른발이 없었으며 데브라이너에겐 리그 최고 수준의 가속도가 없습니다. 좋은 팀이랑 그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장점들만 잘 활용된 클럽입니다. 애초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가진 무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화력을 완성하고 승부의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축구입니다. Because there's quite a lot of agreed selections. Eight, but you both agreed on 3 forward players. There's a reason why I'm sort of hedging my bets because someone's picked an extra forward player, but Salah, Bowen and Son. Plays as you know, he sort of moves in from that side. He comes in off the line, as does Son. You know, it was more of a front three, and then Bowen was just sort of playing sort of a little bit in behind Haaland, not directly up with him. Oh, so you've got Bowen as a 10? Well, not a 10, just more of a sort of loose forward around Haaland. A little bit like Alvarez does, Jamie. Let's move things up front. Let's go up front. Let's go up front. He's gone into one. Who are your front three? We know about Salah. Who's alongside him, Tim? For you? He can't remember. Sonny, I think Sonny's in there. Yeah. I think he has to be. The goals he scored this season, I think he's without question. He gets in anyone's team. Anyone in the world, he gets in their team. You can't drop him off now. Exactly. Otherwise, Yeah, you're right. He's in mine. You've gone doors for Salah, who's already in, Haaland and Son as well. Yeah, I mean, Son's been magnificent. Haaland, Man City need him. They do. Obviously, they've got Alvarez who comes in when he's not playing, but the proof's in the pudding. The goals he got last season, he's got 14 goals already, 4 assists. He's a missed man when he doesn't play for Manchester City. That's in the Premier League. So Becker's unlucky, isn't he? We need to move things on. The 3 o'clock kickoffs are finally coming. They're on their way. This is the final team that we have gone for. So there we go. And a front 3 of Salah, Haaland, That's my team. Son. Thanks for coming, Tim, everyone. you look baffled by that, or are you generally happy? I'm amazed. There's some team there. Thank you. It is. That You'd is like to something. manage that, wouldn't you? Oh, unbelievable. It's like... Thank you. Just sit there nice and relaxed. 손흥민이란 선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면 그도 다른 선수들처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당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세계 최고의 창이 될 수도 있고 화살촉이 될 수도 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란 측면에서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수많은 판타지를 남겼고 당연히 저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시티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펩시티에게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로 살라와 손흥민이 나란히 올라가자 저흥민, 무살라가 뛰는 팀은 도대체 어떤 경기를 펼칠까? 그 팀의 공미가 데브라이너라면, 수미가 로드리라면, 9번에 케인이 있다면 어떤 축구가 펼쳐질까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이나 자동으로 상상되었습니다. 이적이란 민감한 상황이기에 생각은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팀명과 선수 이름까지 나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흥민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환경과 축구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에릭센, 케인의 패스맛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에 라스트 패스를 뿌리는 10번과의 조합은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란 수많은 가정과 만약의 연속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캡틴이 되고 득점왕이 되었고 일어나지 않은 가상 세계에선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눈앞의 오늘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일은 어떡할까 고민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의 선택, 합격한 두 학교의 선택, 동네의 선택, 저녁 메뉴의 선택, 매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실행되고 있다.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가장 즐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을 남고 싶어요. 그가 현역 내내 내리는 선택들이 그의 행복 축구의 바탕이 되길 응원하고 영상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내내 내릴 선택들이 모두 해답이길 기원합니다.